북한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미래통합당에서는 핵무장론이 언급되고 있다. 태영호 통합당 의원은 북한이 지금 저렇게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핵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본질은 핵이라고 분석했다. 대한민국도 핵을 가져 이른바 핵균형을 이뤄야 북한에 끌려가지 않을 거란 게 이들의 판단이다. 핵억지력 공론화는 정해진 수순. 아직 당 지도부 차원에서 나오는 주장은 아니다. 육군 교육사령관 출신인 한기호 통합당 의원이 17일 당 외교안보 특위에서 핵무기에는 핵무기밖에 대응책이 없다.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일부 인사들이 필요성을 언급한 수준이다. 이 주장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가세했다. 오 전 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반도는 핵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왔다며 계속 가중될 걱추기 앞에서 불종적 평화를 동족애로 포장하며 정신 승리에 안주할 것인가. 자치 핵개발 카드와 전술핵 재배치 카드의 장단점을 비교 선택하여 후세에게 힘의 균형 속 진짜 평화를 물려줄 것인가라고 말했다.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핵억지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조태용 통합당 의원은 문제의 본질이 핵이라는 건 전곡을 찌른 지적이다. 도발과 말폭탄이 잠잠해지면 핵억지력 확보가 공론화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핵억지력은 세축 체계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걸 상대방이 인지해야 확보된다고 말했다. 나토식 핵공유, 전술핵 재배치 차이는 2008년 당시 미 공군 유럽, 아프리카 사령관인 로저 브래들리 공군 대장이 네덜란드의 볼켈 공군기지에서 열린 B-61 전술 핵탄두 훈련을 지켜보고 있다. 미국은 독일과 네덜란드 등 나토 5개국과 핵공유 협정을 맺었다. 이에 따라 5개국 6개 공군기지에 B-61 150발이 보관돼 있다. 유사시 미국과 나토 5개국이 합의하면 나토 5개국도 이 핵탄두들을 사용할 수 있다. 북핵에 맞선 억지용 카드로는 일자치 핵무장 이전술핵 재배치 3나토식 핵공유 등 3가지 방안이 언급된다. 이 가운데 자치 핵무장론보다는 전술핵 재배치 또는 나토식 핵공유 방안이 언급될 거라는 게 통합당 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통합당에서 언급된 핵억지 전략 역시 저 두 가지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2017년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선 공약에 나토식 핵공유가 포함됐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8월 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채택한 것도 전술핵 재배치였다. 지난해 8월에 한국당 북핵외교안보 특위가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어 이 문제 공론화에 나섰을 때도 나토식 핵공유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 나토식 핵공유와 전술핵 재배치는 비슷하지만 다소 다른 개념이다. 사용 절차를 공유국과 미국이 협의하지만 최종 사용권을 미국 대통령이 갖는다는 점에서는 두 안이 비슷하다. 다만 나토식 핵공유를 차용해 한국형 핵공유를 할 경우 개념상으로 핵무기가 반드시 한반도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한다. 괌에 배치한 핵무기를 한국 전폭기가 실어오는 것도 가능한 게 나토식이란 설명이다. 물론 독일과 네덜란드 등 5개국 6개 공군기지에 배치한 나토처럼 한반도 반입을 하는 협정을 맺을 수도 있다. 반면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 내 핵무기 반입을 기본적으로 전제한다. 익명을 원한 통합당의 한 의원은 핵공유 등은 점점 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핵보유국은 핵공유, 핵무기 반출 등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이를 이뤄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 자체 핵무장은 통합당 차원에서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원전은 많지만 핵무기 원료가 되는 핵물질이 없고 핵물질 생산을 위한 재처리 시설 역시 없어 당장 만들기도 어렵다. 또 미국의 극심한 반발로 인한 국제적 고립 가능성 등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는 장벽이 많다. 통합당 관계자는 책임있는 공당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면서도 다만 당 차원이 아니라면 안보 상황이 급박한 만큼 핵무장론도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야 협상력도 생기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미, 대북 핵무기 사용에 반박하나. 한미가 작전계획 5027에는 핵무기 사용이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미국 언론인 바브드워드가 신간 경로에서 미국이 북한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작전계획 5027을 검토했으며 여기에는 핵무기 80개의 사용 가능성이 포함된 것이라는 의미가 전달되면서 파장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핵무기 80개 사용 가능성은 북한이 소유한 핵탄두를 오역한 것으로 보인다. 찰스 리처드 미국 전략사령관은 14일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한미연합작전 계획인 작전계획 5027에 핵무기 사용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어떤 작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작전 계획이 검토될 필요가 있든 우리 군대는 요청받는 것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청와대도 부인에 나섰다. 미국이 2017년 북한을 상대로 정권 교체까지 염두에 둔 작계 5027 이행 계획을 검토했고 작계 5027에는 핵무기 80개 사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국내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미가 반박에 나선 것은 한미연합작전 계획인 작계를 주도하는 한미연합사가 핵무기 사용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작전계획은 미군의 군사작전 계획으로 계획 수립부대에 따라 4개의 숫자로 분류해 작계 0000식으로 관리된다. 코드네임 1000번대는 미 중부 사령부가 2000번대는 미 북부 사령부 등이 세우며 9000번대까지 마련됐다. 현재 한국에 적용되는 작계는 미국 저병합동군인 미 태평양 사령부가 세운 작전으로 숫자 5000번대로 시작된다.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작계 5029,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 5027, 국제도발에 대응한 평시작계를 통합한 작계 5015 등으로 구분된다. 다만 작계에는 핵무기 사용에 대한 내용은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핵무기 최종 승인권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미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을 승인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미니트맨-3,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트라이던트-2, B-2나 B-52H 폭격기의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등의 전략 핵무기 사용이 가능해진다. 신종욱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핵무기 사용은 한미연합사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미 대통령이 승인을 하는 것이라며 전 세계적인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핵무기 사용 계획이 한미연합사 작전 계획에 있을 수는 없고 미 전략사령부 계획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핵무기 80개 오역 논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브드워드의 신간 경로가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핵무기 80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조선, 중앙, 동아 등 여러 언론이 이 책을 인용해 2017년 7월에 북한이
화성-14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하자 미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검토했고 여기에는 80개의 핵무기 사용 계획도 포함되었다고 보도한 것이 발단이었다. 그러자 한겨레는 원문을 인용해 오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해당 원문 더 스트래티지 커맨드 인 오머허드 케어풀리 리뷰드 앤드 스터디드 OPLAN 5027 폴레이즘 체인지 인 노스 코리아 더 US 리스판스 투 언 어택 대 쿠드 인클루드 더 유즈 오브 80 뉴클리어 웨펀즈 을 인용하면서 문맥상 북한이 핵무기 80개를 사용해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검토했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거꾸로 보도했다는 것이다. 필자가 원문을 살펴보니 한겨레의 보도가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27 자체가 북한의 공격 시 한미동맹이 반격해 무력 통일까지 달성하겠다는 것이고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핵무기도 핵무기 사용 권한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와 국방부는 작계에는 핵무기 사용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의 보도가 오보일 가능성의 무게를 실어주었다. 이로써 이번 오역 논란은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전략사령부 사령관인 체스 리처드가 9월 14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27에 핵무기 사용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작계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와 확신, 공약을 유지해왔다며 어떤 상황이든 미군은 그들이 요구받는 임무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확장 억제는 주로 해구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답변은 미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북한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더구나 리처드가 사령관으로 있는 전략사령부는 미국의 핵공격을 담당하는 사령부이다. 평시에는 핵전쟁 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대통령의 명령 시 핵공격 통제권을 갖는 사람이 바로 전략사령부 사령관인 것이다. 이는 경로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오역 논란을 넘어 이 사안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 8에서 9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와 수소폭탄 실험에 분개해 화염과 분노, 북한 완전 파괴와 같은 말폭탄을 던졌었다. 이는 핵공격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한 것이었다. 이를 뒷받침하듯 경로에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핵무기는 억제용이지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핵 사용은 미친 짓이라면서도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해야 했다고 적혀있다. 트럼프가 북한을 상대로 핵공격 가능성을 암시하자 대통령이 독점적인 핵무기 사용 권한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법 개정이나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었다. 그러나 의회 내의 통제 장치 마련 시도는 흐지부지되었고 미국 대통령은 핵 사용과 관련해 독점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리하자면 미국의 대북 핵공격 옵션은 5027과 같은 한미연합사 작계에는 없지만 미국 전략사령부 소관의 작계에는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핵공격 명령권은 미국 대통령이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법적, 제도적으로 한국 대통령의 동의를 요한다고 볼 수도 없다. 기실 미국의 대북 핵공격 옵션은 한국전쟁 때부터 오랜 논란거리였다. 미국은 1950년대 후반부터 북한의 재래식 공격에도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대량 보복 전략에 따라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대거 배치했었다. 1991년 전술핵 철수와 1994년 제네바 합의,
그리고 2005년 6자 회담의 9월 19일 공동 성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 핵 공격 옵션은 계속 유지되어 왔다. 트럼프 행정부 때 작성된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입장은 거듭 확인되었다. 결국 이 문제도 시야에 넣지 않으면 한반도 비핵화는 요원해진다.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의 비핵화로 한정하면서 70년 묵은 미국의 대북 핵개협 해결을 외면할수록 정작 북핵 해결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나는 한반도 비핵지대를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와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반도를 비핵지대화하면 남북한의 비핵화 의무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5대 핵보유국들의 한반도를 상대로 한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 그리고 핵무기와 그 투발 수단 배치 금지를 국제법